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안모령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시위 상황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자, 여의도와 광화문인데, 여의도는 이 좌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우파들은 광화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시위 규모는요, 여의도의 좌파가 상당히 강하고, 여의도에서는 이제 국회 탄핵안을 통과시켜라.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말이죠. 그제부터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요 민노총과 그다음에 종북 좌파의 시민단체들, 퇴진운동 본부들, 예, 이런 그 단체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 시위의 특징은 국민의힘 당사를 접수하려고 하는, 예, 그야말로 폭력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광화문에서의 우리 우파 집회하고 성격을 근본적으로 좀 달리한다. 요 점을 꼭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관련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시거나 또는 다른 유튜브나 이런 방송도요.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의 주시할 대목이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이요. 이 국방위에서 이제 관련 이번 개헌과 관련된 고위 장성들의 이제 증언이 쭉 있었는데요. 자, 이 곽종근 이 특전사 사령관이 이 개헌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의 지시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아주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요. 박범계는 공익 제보 형식으로 다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지금 내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윤 대통령의 내란 지금 수괴자다. 이미 검찰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구속영장, 김용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수사를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윤 대통령의 소환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저도 뭐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도 변호인을 본격적으로 선임하고 그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예, 그야말로 당당하게 탄핵의 심판대에 서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굳혔다. 윤 대통령의 입장,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입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야당,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동향, 그 다음에 시위 동향도 중요하지만요. 헌재 동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요, 지금 이제 가능한 빨리 이 헌법 소원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다고 합니다. 민변을 비롯해서요. 자, 그래서 주심재판관, 민변에 대해서는 주심재판관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주심재판관도 이 우연소송에 관해서, 그 결심을 좀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믿어진다. 이렇게 헌재소장 대행이 밝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헌재소장 대행 문영배는요,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임명한 좌파 헌법재판관입니다. 요 점을 꼭 명심하시고,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이 헌재 관련 동향을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판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전해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그 시내 집회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의도 집회의 경우에는요, 주최 측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몇 명 정도로 왔다고 보느냐. 자, 주최 측에서는요, 지금 주최 측 인원은요, 지금 이제 여의도 주최 측에서의 판단 인원은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요. 지금 그 1000여 명 정도, 그런데 이제 주최 측에서는 한 10,000여 명 정도가 왔다. 이렇게 뻥튀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보수파들이 하고 있는, 지금, 종로, 여기에서는요, 주최 측에서는 한 3,000명,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한 500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위의 특징이, 그러니까 좌파 단체 시위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본부가 주체가 되고 있고, 여기에 민노총, 그리고 이제 환경 단체, 그리고 대학생들이 여기에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요, 별시하는 단체들이 다 있어요. 전국 집에 누워있기 연합, 이런 그 정체불명의 단체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그리고 이제 관련 시민단체들 참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뻥튀기하기 위해서 이런
정체불명의 단체명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돌 그룹 응원봉을 가지고 이제 시위를 하고 있고, 실제적인 촛불보다는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후레쉬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바꾸서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는요, 민중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요, 민중 노래를 부르지 않고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또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요 시위 양상이, 시위 형태가, 그러니까 케이팝 같은, 민중가요 대신에 케이팝 같은 요런 노래를 많이 부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의도 시위에는요, 20, 30대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시위의 특징적 변화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리고 전반 당연히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런 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이런 연호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그리고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이 당사 앞 폭력 시위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 구호 또는 이제 일종의 연설 내용 이런 거는요, 제가 별도로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지 않을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란 수계 윤석열 즉각 탄핵, 내란 동조 국민의힘 해체 이런 손픽과 핫팩을 나누어서 지금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중앙당사내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심야 시간에도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보수단체는 오후 6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는 6시부터 이제 공식적인 시간은 6시인데 6시니까 한 벌써 오후 4시, 5시 이렇게 되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지금도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로 종합연세점, 그러니까 광화문이죠. 여기는 2시부터 합니다. 자유통일당, 대국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이런 데서요. 주사파 척결 자유 대한민국 수호 이런 국민대회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요, 애국가 찬송가 이런 노래에 맞춰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이재명 구속, 문재인 처단, 그리고 한동훈 밟아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한 이재명과 정치 세력을 먼저 조사하고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시위 관련 동향은 마치고, 이번에는 이제 곽종근 특전사 사령관, 이 특전사 사령관이 오늘, 지금 국방위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 관련 동향을 말씀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박범계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미 박범계 그야말로 공익 신고를 많이 지금 받고 있다. 본인이 공익 신고를 받고 있다. 그리고 각 사령관이 공익 신고 형식으로 자기에게 이미 폭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공익 신고 아니라 이거는 뭐 진짜 폭탄이죠. 자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곽범계가 거짓말을 그동안에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이 곽 사령관 진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측에서 다 확보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그동안에 이 곽 사령관의 제가 진술 내용,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 또 국회에서 한 얘기 중에 뒤집어진 내용은요, 윤 대통령이 한 번 전화했다. 계엄 당일날. 그래서 계엄 당일날 신문만 보고 알았다. 그리고 신문 보고 알았는데 윤 대통령의 비화폰으로 전화를 한 번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받은 걸로 이게 정정이 됐습니다. 교정이 됐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과 김동연 장관이 그야말로 이제 150명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빨리빨리 끌어내라.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제 한 10여 명, 아니면 뭐 13명,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거는 이제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한테 지시한 내용인데 13명이 아니고 14명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전부 다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면이고요. 그리고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를 특전사령관이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게 그야말로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해서 자기가 이제 이 지휘관들에게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적에도 6군데를 접수하라. 이러한, 그러니까 거기에 계엄군을 배치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이 국회하고 말이죠. 국회하고, 지금 이제 이 선관위, 이 정도만 생각이 됐는데, 거기 말고요. 민주당사,
지금 새롭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는 이제 세 곳이 돼 있거든요. 그럼 벌써 이제 민주당 사무은 네 곳, 국회의원 다섯 곳. 그 다음에 하나가 여론조사 곳, 여섯 곳. 여섯 곳을 접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로 내용이요.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전국의 이 파문을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은요, 비교적 좀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이 누구를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계 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했다. 의결 정도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들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단 써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는데 현장 지휘관들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이미 말이죠. 지금 이제 70 출입당단도 언론에 이미 폭로할 때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령관에게 더 이상 무리수는 안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사령관은 알겠다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특임장단도 폭로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오늘 국회 폭로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일단 커 보입니다. 예. 일단 커 보여요. 자, 그리고요. 설사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하고 그리고 강제로 깨고 들어갔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인원이 다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옳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고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는 게 이제 본회의장으로 집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중지를 시켰고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사항을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 철수할 때 김용현 장관에게만 현재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난 6일에는요. 6일에는 뭐라고 폭로했냐면 윤 대통령과 한 차례만 통화했고 통화해서 대통령이 병력의 위치를 묻더라. 그래서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국방위 의원들 질에 대해서는요. 2번 통화를 했다라고 밝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만 밝혔는데 오늘 국방에서는요.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전에는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국회에서의 병력, 이동 지시 이런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라고 했다가 오후에서 이런 내용을 싹 다 공개했어요.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 통화, 윤 대통령하고 시간은요. 본인 기억으로는 이제 4일, 3일 날 밤 11시에 발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이제 4일 날 새벽 한밤중이죠. 0시 30분에서 40분 때 두 번째 통화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를 이제 이 신문을 보고 알았다. 그리고 당일날 알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오늘 폭로한 내용으로는 3일날 하는 게 아니라 1일날 별도로 지시받았다.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1일날 지시받은 내용은요. 그때는요. 본인이 임무가 뭐냐? 특전사령관의 임무는 국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확보하라. 요거를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지시받았다. 그래서 6군데는 어디냐? 국회하고요. 선관위 3곳. 선관위 본부하고 이제 과천 등 3곳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사 그리고 여론조사 꽃은 김어준 요렇게 6곳을 확보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확보하라는 그리고요. 머릿속으로만 정말 이렇게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는 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근데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여단장들에게는 지시를 안 하고 만약에 여단장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일날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미리 얘기하면 이게 상당한 문제가 얘기될 수 있고 이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보안 누설도 되고 또 여단장들이 폭로하고 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전체적인 판이 흐트러진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일 투입하면서 이틀간 그러니까 1일날 지시를 받아갖고 3일날 새벽에 이 지시사항을 하다할 때까지 혼자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상황 인식이 더 컸다. 자,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거 쳐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이런 단어를 썼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 기억으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본인 기억으로는 이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말이죠. 그 당시 장관으로부터 6곳을 점령하라.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을 때마도 북한이 그 6곳을 드론이나 포로 때리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이해했지 이거를 갖다가 이 계엄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것이 국가정보원의 홍장원 1차장은 여인영 방첩사령부터 한 10여 명 정도의 체포 명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홍장원이가 얘기한 한 10여 명은 누구냐? 우원식, 한동훈,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조국, 유튜버 김어준, 그 다음에 김명수하고 권순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내놓은 사람은 이 10명 외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의 친형이죠. 그 다음에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이거 친문계의 핵심이었었죠. 그리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4명이 추가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명단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확인이 오늘 다시 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렇게 해서 소수만 지금 계엄과 관련해서 지휘부 소수만 공개했고 현장 지휘관이라든가 대원 등에게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것이 오늘 또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방첩사를 비롯한 정보사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통신 축상 대기는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관위 대원군 배치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또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후 방송에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입장이 채널A,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요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채널A 보도 내용을 따르면요. 지금 그냥 하야하는 건 아니다. 당당히 탄핵 심판대에 서서 맞서겠다. 그래서 변호인을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냥 하야하기보다는 탄핵 문제를 법률적으로 대응하면서 이 판단을 받는 게 낫겠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친윤계들 중에서도 요거는 탄핵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14일 날 탄핵안이 올라오는데 탄핵안을 찬성하는 것이 오히려 윤 대통령의 대응 여력을 더 크게 해주는 것이 아니냐. 왜? 만약에 탄핵하고 하야하면 지금 당장 내가야 되는데 탄핵을 당하게 되면 오히려 탄핵 기간 동안은 이제 법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측면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 대통령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당하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법률 대응, 그러니까 법률 변호사, 이 선임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 대상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타진하고 있는 사람은 이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은 지금 권익위원장도 했고 방송통신위원장도 했죠. 아주 가장 최측근 신임 인사 중에 하나 있는데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중수부장을 할 때 그 밑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신임받는 사이였었죠. 그래서 이제 위원장을 2번씩이나 한 분인데 요 부분을 지금 이제 변호인단으로 구성하는 문제. 그리고 현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A 변호사. 그리고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도 수임을 제한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요 A 변호사의 경우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법률 대리인을 맡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변호인단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지만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어서 조만간 변호인단이 이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문영배 지금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오늘 또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소원,
우연성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비상계엄 우연 여부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고 신속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민변에서만 이 우연 소송, 즉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소송 지금 접수된 소송건만 5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말이죠, 이 민변이 낸 헌법소원 사건은 헌재에서도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사전 검토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제 김용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김용현 장관은 실질 심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판사 혼자서 검찰 측 입장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이 헌재 지금 제기된 접수된 헌법 소원에 영향을 주겠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당연히 이건 뭐 영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 영향 줄 거 이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립적으로 심판을 했다. 그만큼 이제 일반 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권능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사한 사안을 갖다가 병합 심리 방안도 검토하고 있느냐? 지금 뭐 탄핵안이 뭐 매일같이 탄핵이 되니까요. 이 병합 심리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계속되는 저희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